이제 이걸 모르면 남들보다 10년은 뒤처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적어도 소중한 내 돈과 직결이 되는 건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게 말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새롭게 생긴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면 기회랑 위기가 공존하는데, 실제로 코인 시장에서 좀 굴러본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편리하고 또 이걸로 어떻게 돈을 불리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인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고정이 되도록 만든 코인인데, 예를 들어서 1코인을 1달러 또는 1원처럼 항상 일정한 가치로 유지하도록 설계가 된 코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의 1대1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테더라고 불리는 USDT와 서클이라고 하는 USDC 달러 코인들이 대표적이죠. 꼭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로나 엔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금과 같은 원자재 가격에 연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약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토큰으로 옮긴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만 들었을 땐 그냥 화폐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요즘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되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 안정성이에요. 우리가 코인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2배, 3배가 올랐다가 또 하루 만에 90% 가까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코인은 좀 투기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365일, 24시간 가치가 일정하니까 덕분에 결제나 송금 같은 실생활 거래에 안심하고 활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물가가 너무 오르거나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 사람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요, 이런 용도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급증하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3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주황색이 비트코인인데,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등등 이런 신흥 시장에서는 파란색 부분이 주황색보다 훨씬 커서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가장 널리 쓰이는 암호화폐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핫한 이유 두 번째는요,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고리 역할이에요.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 팔 때 이거를 일일이 현금으로 바꾸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인을 팔면 현금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다른 코인을 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은행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확실히 빠르고 편리하죠.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 계좌 안에 있는 증거금처럼 쓰인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수수료가 거의 없고 효율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전 세계로 이동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인데, 인터넷만 되면은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 카드망이나 은행망을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으로 직접 돈을 주고 받으니까 일반 은행에 비해서 속도가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요, 스마트폰 지갑만 있으면 송금이나 결제가 돼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나라에서 진짜 잘 쓰이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요, 가치 안정 플러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플러스 글로벌로 봤을 때도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한 거죠.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서 떨어지니까 개인부터 기업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이제 와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규제하기엔 이미 너무나도 커져버려서요,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가 역이용해서 국익을 얻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태까지 스테이블 코인은요, 암호화폐 생태계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실생활에서도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매년 약 28%씩 증가를 했고요. 비자랑 마스터카드의 2024년 전 세계의 결제 금액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2025년에는 아예 USDC로 직접 결제가 되는 직불카드를 미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면 내 암호화폐 지갑에 USDC 잔액을 바로 써서 결제하고 비자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간으로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로 환전이 되어서 가맹점에 지급이 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말로 들으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상상으로 블록체인상에서 현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라서 이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카드 결제랑 똑같아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면요, 머지않아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살 때나 온라인 쇼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이고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즉 미국 달러 예금을 은행 대신에 코인으로 굴리는 셈이죠. 이자가 적게는 몇 %부터 잘 찾아보면 10%, 20%가 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사냥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코인을 안 하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본 루나 사태 다들 아시죠? 이게 벌써 3년 전인데 원래 루나라는 시스템이 테라라는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리즘 기반으로 1달러가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알고리즘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냈던 사건으로 유명했죠.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서만 20만 명인가 피해자가 있다고 봤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실제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만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USDT랑 USDC예요.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테더만큼 미국채를 담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달러에 투자를 한 거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가 될수록 미국채가 더 팔리는 거니까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기도 하고요. 보통은 기축통화가 100년 주기로 교체가 된다는 뭐 그런 썰이 있는데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지가 한 80년 정도가 됐고 2044년쯤 되면은 100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적절히 규제하면서 키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유럽연합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4년부터 발효되는 암호자산시장법이라는 포괄적인 규제안에 스테이블 코인 조항이 들어가면서 유로화에 연동된 코인은 엄격하게 감독하면서 결제에 사용할 길을 열어주되 비유로화 기반 코인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쓰이지 못하도록 한도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MIC 규정에 따르면요, 유로화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은 하루 100만 건 넘게 거래가 되면 안 되고 하루에 약 3천억 정도의 결제가 발생하면 발행을 중단해야 돼요. 유럽연합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국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이 임의로 1코인당 1원에 연동이 되는 코인을 발행하는 건 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했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일정 자본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원화 연동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 법안에서는 1대1로 원화 예치 의무 같은 안전 장치도 언급이 됐는데 한마디로 예전에 루나 사태처럼 담보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건 안 되고 발행량만큼 실제 원화를 은행에 맡겨두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자본 요건도 일정 수준에 낮춰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해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발행한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니까 시중에 있는 은행들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벌써 작년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 주요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연구 모임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금융결제원 안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분과를 신설해서 만약이라도 법이 허용이 되면 은행들끼리 주도를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는 준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산업은행 총 6곳이 참여 중이고요. 하나은행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요, 올해 초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지 말지부터 신중히 따져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건 금융 안정성이나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이에요. 아무래도 민간 기업 주체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도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원화 코인을 도입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차라리 그럴 바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CBDC라는 건데요. 정리를 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뉴스들을 보면 당장 내년이라도 나올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출시가 되기까지는 법 개정이나 관련 기관들이랑 협의 등등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이에 한국은행 CBDC 계획이나 국제 규제 환경 같은 걸 보면서 천천히 발행하는 쪽으로 가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돈을 주고 받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원화 코인이 있다면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편하게 용돈을 보낼 수도 있겠죠. 굳이 환전할 필요 없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 거래소에서 팔고 테더로 보내면 끝이니까요. 수수료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며칠면 될 거예요. 중간에 달러로 바꿀 필요도 없이 디지털 원화 자체를 국경을 넘어서 이동시키는 거니까요. 주말이나 공휴일도 상관이 없고 밤 늦은 시간에도 돈을 보낼 수가 있어서 확실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훨씬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 결제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지갑과 연결되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를 쓰는 것처럼 원화 코인 지갑을 연동한 카드나 어플로 계산을 하는 날이 머지않아서 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와 재테크에서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앞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이자 농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원화 코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원화 코인을 맡기면 연 5% 이자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원화 코인으로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금융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은행 예금과 스테이블 코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이나 돈을 불리는 방식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관련 산업과 기업들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만큼 수혜를 볼 업체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IT, 핀테크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모바일 결제나 송금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같은 업체들은 발빠르게 원화 코인을 결제 시스템에 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열리면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시중 은행들도 새로운 수익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나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도 시장 확대의 수혜를 확실히 입을 겁니다. 아무래도 원화 코인이 생기면요, 그만큼 거래 수수료도 많이 받게 될 거고 해외에서도 원화 마켓이 생길 수도 있어서 한국 원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받쳐줄 수도 있고요.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부정적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에는 오히려 타격을 받을 필요도 있죠. 만약에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에 코인을 지갑에 보관하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은행의 수익 구조가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예금이 따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면 은행 지점이나 ATM 기기 감소처럼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통화 정책 영향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돌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면 금리나 통화량 조절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괜히 신중론을 펼치는 게 아니죠. 최악의 경우에는 통화 주권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법정화폐 CBDC 개발에 힘을 쏟고 있기도 하고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더라도 그 규모나 사용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려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보안이나 범죄 악용 문제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누구나 익명으로 지갑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자금 세탁이나 탈세에 쓰일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간 기업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로 쓰이게 되면요, 모든 거래 하나하나를 정부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우리의 생활 모든 것들을 감시당하고 통제당할 수 있다는 게 가장 CBDC의 큰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중국은 스테이블 코인 대신에 CBDC를 도입해서 쓰고 있다고 하죠. 이게 CBDC의 장점이자 단점이 통제가 쉬운 만큼 국민들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거고 그리고 코인 시장이 생긴 지도 한 10년 조금 넘었잖아요. 새롭게 생긴 신흥 시장인 만큼 또 많은 기회와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의 형태가 바뀌고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1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두고 장난감 취급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